세계의 항모는 왜 동아시아에 모이는가? 2021년 2월 9일 프랑스의 핵잠수함이 남중국 해에 진입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의 트위스터에 의하면 미션 마리안 9월부터 핵공격 잠수함 SNA 에머라우드와 지원선 BSAM 세인이 인도양과 태평양의 대도시 해안에서 최대 15,000km까지 항해했습니다. 이 특별한 순찰은 남중국 해에 막 통과했습니다. 호주, 미국 및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와 관련하여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대치할 수 있는 프랑스 해군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라고 사진과 함께 2021년 2월 9일 트윗을 날렸습니다. 보통 핵잠수함의 운행이나 이동 경로 이동 시기 등은 극비로 절대 외부로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주 이례적으로 프랑스 국방장관이 SNS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에 이를 알렸습니다. 프랑스의 핵잠수함의 이동 경로와 작전 구역을 알린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남중국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항행의 자유란 공해에서 평상시에 어느 나라의 군함, 선박이든지 항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인 영토가 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통치권 즉 주권이 미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의 경계는 영해를 11에 22km까지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 370km라고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정했습니다. 영해는 11에 22km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영해 수역을 그 주권국의 허가 없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밖으로 188해리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따라서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원의 채취 및 조사와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곳입니다. 영해호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공해는 200해리부터라는 건 배타적 경제수역 188해리와 영해 10해리를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해와 공해의 결정적 차이는 영해에는 허가 없이는 다른 국가 선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아무런 경제나 군사적 행동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고 지나가는 건 허용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에 대규모로 매립을 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중국해에는 수많은 섬암초, 산호초, 모래톱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물이 차면 잠기고 물이 빠지면 나오는 모래톱과 암초 등입니다. 그나마 산호초는 물 위로 보이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잠시 물고기 잡다가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땅을 매립해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공해의 암초에 가서 암초를 매립하면 우리나라 땅이 무한정 늘어날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근거라고 말하는 구단선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청나라가 망하고 1912년에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군벌이 득세합니다. 나중에 1928년에 장제스 국민당이 중국을 일당 독재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1935년쯤일 겁니다. 중국에도 인구가 많은 만큼 머리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서양 세력에 홍콩, 상하이, 마카오, 청도 같이 수많은 땅을 빼앗깁니다. 그런 서양 세력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선을 서양 열강들이 마음대로 긋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은 서양 세력에게 조차지로 빼앗겼지만 바다에는 아직 그런 개념이 적었을 때입니다. 중화민국 국민당 외교총 누구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도를 그리면서 바다의 선을 그린 겁니다. 남중국해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모두 식민지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물론 그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에서도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중국 바다라고 남중국해를 감싸는 빨간 선을 지도에 띄엄띄엄 그린 것입니다.
어느 지도에도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바다에 국경선을 그린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을 미리 예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중국이 자기들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토에서 섬을 만드는 거니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에도 위반이지만 바다에 영해선을 긋는다고 자기 바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다에 그런 없는 섬을 만들어서 국경선을 그리는 건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이 등장하는 겁니다. 매립해서 만든 섬은 영토가 아니니 영해도 성립이 안 되니 공해라는 것입니다. 공해는 항해의 자유가 있으니 어느 나라 누구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가까이 항해를 해도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미국은 일반 배가 아닌 군함을 중국이 인공적으로 만든 섬의 시베리 안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이게 항행의 자유작전의 전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하자원이 무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석유와 가스가 엄청나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외부의 일이니 나중에 기업이나 나라에서 참여하면 모를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와 무역 등 바다에서의 위협으로 선박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 아덴만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번 이란에 납치된 우리나라 선박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다는 점점 중요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 시일가스와 세일오일이 나오니까 아랍에서 군사를 뺍니다. 세일오일은 뽑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사우디에서 석유 1배럴 뽑는데 2.8달러고 오일샌드에서는 20에서 25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랍권이 불안정해지면 석유값이 올라 미국은 오일샌드에서 뽑아도 이젠 흑자가 납니다. 미국은 이제 아랍의 군사력을 투사해서 아랍의 석유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랍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석유값은 올라갑니다. 이게 아랍이 무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줄이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게 되고 우리의 수출기를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무역에서 남중국해는 세계 연간 교역량의 3분의 1이 통항하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의 핵심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불안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저 많은 암초에 섬들 매립해서 만들고 비행장과 미사일을 배치해서 위협을 한다면 어느 나라도 남중국 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핵잠수함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고르 항공모함도 온다고 합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온다고 합니다. 독일은 아주 이례적으로 7,000톤급 호위함 한 척을 동아시아로 보낸다고 합니다. 미국은 일함대를 부활시켜서 남중국 해를 담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며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돕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영국은 2018에서 2020년 함정 5척을 동아시아로 보내 남중국 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1967년 수에즈 운하 동쪽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했던 영국은 50여 년 만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와 해상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120년 전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 만든 영일 동맹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영국, 미국, 일본 3국이 해상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미국, 일본도 연합해상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국의 연합해상훈련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덜란드도 일본에 무관을 보냈다고 합니다. 1901년 서구 열강은 청나라의 베이징을 점령하고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12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열강 11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서양 열강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이 등장하자마자 가까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안보협력체인 쿼드의 일본, 호주, 인도, 미국으로 가깝게 감싸고 멀리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이 이에 합세해서 대중국 포위 전선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국제관계 속에서 잘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제 선택을 할 시간이 아주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강요에 의한 선택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강한 자주국방만이 믿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